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의 리얼 수학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공통 수학 2를 수업하겠습니다. 자, 공통 수학 2에 있는 셀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공통 수학 2를 풀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자, 필요한 문제들만 선생님이 인덱스를 걸어 두었으니까 그 번호를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푼 것과 풀 때 생각을 못했던 것을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챕터 1 평면 좌표부터 시작해서 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수직선 위에 어떤 두 점이 이렇게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점을 표현할 때요. 자, 점의 이름이 있습니다. 점의 이름은 보통 영어 대문자로 이렇게 AB라고 쓰죠. 그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점과 동점이 있는데요. 정점은 고정된 점이라고 해서 딱 정해져 있는 점은 보통 A, B, C로 보통 표현을 하고요. 움직이는 점들, 동점 같은 것들은 PQR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곤 합니다. 자, 이럴 때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하나의 1차원이니까 하나의 좌표만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A점의 좌표를 X1이라고 하고 자, B점의 좌표를 X2라고 할 때 우리 이 두 점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고 했을 때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했죠? 바로 큰 좌표 X2에서 작은 좌표 X1을 빼는 게 바로 두 점 A, B 사이, 즉 어떻게 보면 선분의 길이가 되겠죠, 그죠? 이 선분 AB의 바로 거리가 길이가 된다는 것과 동일하죠. 자, 그래서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런 좌표들이 문자로 나올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문자로 나올 때는 보통 속문자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점이 더 큰 좌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된다? 바로 절대값을 표현해 주면 되고, 두 좌표 중에 큰 좌표를 난다면 굳이 절대값을 표현하지 않고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바로 그게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X축 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Y축 위에 있는 점, 두 점 사이의 거리도 마찬가지로 자,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Y축이라면 큰 좌표는 위쪽에 있는 거겠죠? 자, 작은 좌표는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되고 X축 위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좌표가 큰 좌표인지 모를 때는 우리가 절대값을 취해주면 항상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바로 거리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는요. 자, A 좌표의 좌표는 1이고 점 B의 좌표는 B입니다.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큰 좌표가 6이고 작은 좌표가 1이니까 6에서 1을 뺀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5가 된다는 거죠. 자, 2번은요. 마찬가지죠. 큰 좌표가 5가 되고 작은 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을 뭐 한다?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5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으로 바뀌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원점과 바로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인 점이잖아요. 그죠? 0과 마이너스 4는 자, 오른쪽에 있는 좌표가 0이죠. 0의 좌표가 더 크니까 큰 좌표 0에서 작은 좌표 마이너스 4를 빼주면 바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거리는 항상 양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을 해주고 또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야지 양의 값을 가진다는 거 알겠죠? 그렇게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주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2번입니다.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좌표 평면 위에 어떤 두 점 A, B가 있을 때 이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고 하죠.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을 그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좌표 평면에서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사용했나요?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점 A에서 바로 X축과 평행한 선을 긋고 점 B에서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으면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이 선분 AB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서 빗변이니까 그죠? 바로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로 이 A와 C 사이의 거리도 구하고 B와 C 사이의 거리도 구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 A의 좌표가 x1, y1이 되고 B의 좌표는 x2, y2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C의 좌표는 어떻게 읽을 수가 있겠나요? C의 x좌표는 무엇과 B의 x좌표와 똑같으니까 x2라고 읽을 수가 있고요. 자, C의 y좌표는 점 A의 y좌표와 똑같으니까 y1이라고 읽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선분 AC, 이 밑변이라고 할까요? 이 밑변의 길이를 어떻게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그죠? 바로 x좌표의 바로 뭐가 차가 바로 이 두 점 AC 사이의 거리가 되죠. 따라서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x1보다 x2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x2에서 x1을 빼면 되겠죠. 그게 바로 선분 AC 사이의 거리가 되죠.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이 A와 B의 점이 꼭 1, 4분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분면에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절대값을 취해준다. 즉, 절대값을 취해준다는 말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죠. 즉,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높이라고 할까요? BC를. 그러면 이 높이,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 BC의 길이는 자 Y축과 평행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BC의 길이는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동일하잖아요. 즉 Y축으로 수순의 발을 내리면 바로 Y2에서 Y1을 뺏는 길이와 동일하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AC와 BC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자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자 다른 변의 각각의 제곱이잖아요. 자, 그런데 절대값을 제곱하면 뭐가 되죠?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이 뭐가 된다? 괄호로 이렇게 바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x-3의 절대값의 제곱은 무엇이 된다? 괄호로 바꾸어서 x-3의 제곱으로 나타내면 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나의 항일 때는 굳이 괄호를 우리가 칠 필요가 있다 없다? 칠 필요 없이 그냥 a 제곱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변의 제곱은요, 괄호를 지어서 x2-x1의 제곱이 되고, 자,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괄호로 바꾸어서 y2-y1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바로 선분 AB의 길인데,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 문자로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좌표가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만 나오지 않고 그래프 상에 나왔다면 여러분들 굳이 이 공식대로 이용하지 말고 반드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자 밑변과 높이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냥 이용해 주면 됩니다. 물론 이때도 여러분들 각 정보를 안다면 1대 1대 루트 2나 1대 루트 3대 2 이런 것도 마음대로 이용해도 돼요. 자, 그러니 그냥 우리는
어떤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좌표로만 등장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자고 했습니까? 바로 x2-x1의 제곱을 뭐라고요? x 차의 제곱을 하고 외우자고 했죠. 그리고 y2-y1은 바로 y 좌표의 차니까 y의 차에 바로 뭐다? 제곱을 해서 각각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x2-x1의 제곱이나 x1-x2의 제곱이나 제곱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두 수를 빼어도 상관이 없죠.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제곱을 하면 양수가 되니까 우리는 두 수를 빼어서 제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순서에도 상관없이 그냥 x차를 구해서 제곱하고 y차를 구해서 제곱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고 루트 씌운 값이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그대로 해보면요. 루트. 자, x좌표는 2와 3이잖아요. 그죠? 3과 2의 차는 얼마 되죠? 1이 되죠. 1의 제곱은 1이잖아요. 자, y좌표의 차는 얼마 되겠습니까? 차라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게 보통 차잖아요. 그죠? 그럼 큰 수 2에서 작은 수 마이너스 1을 빼면 3이 되죠. 3의 제곱이 9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된다? 루트 10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로터를 먼저 치환도 될까요? 자, x차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과 1의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자, 5가 되니까 5를 제곱하면 25가 되고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의 차는요, 마이너스 1이 크니까 1이 되겠죠. 제곱하면 1이잖아요. 그 제곱한 것을 더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얼마가 됐다?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6이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원점과 다른 한 점인데, 물론 여러분들, 얘가 또 원점일 때 공식을 여러분들 보통 책에는 기술되어 있는데, 필요 없어요. 그냥 x차의 제곱 더하기 y차의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3과 0의 차는 3이니까 3의 제곱은 9가 되고요. 플러스, 자, 0과 마이너스 4의 차는 얼마가 됩니까? 4가 되죠. 따라 제곱하면 16이 됩니다. 그거에다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루트 25가 되니까 바로 루트 25는 5와 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5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보면 바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바로 3대 4대 5라는 그 피타고라스 바로 수의 비가 나타나는 식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림상으로 나왔을 때, 그래프상으로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7번부터 9번까지는 바로 네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네분점을 구하는 공식은 다 알고 있겠죠?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자, 일단 그런데 네분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두 점 AB가 있을 때, 자, 이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1이 바로 A에서 시작해서 바로 1을 의미하고 B에서 바로 시작해서 2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점피는 어떻게 내분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선분 AB를 맞죠? 선분 AB를 자, A를 먼저 적었기 때문에 A에서 얼마 M, B에서 N만큼이니까 선분 AB를 바로 M 대 N만큼 바로 뭐 한 점이다? 내분한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선분 AB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선분 BA라고 적었다면 B부터 먼저 출발해야 되니까 B에서는 N, A에서는 M만큼이겠죠. 따라서 N 대 M에 대한 바로 뭐가 된다?
내분점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선분을 시작한 점부터 시작해서 A에서 N만큼, B에서 N만큼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공식은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고 했습니까? 자, 바로 전피의 좌표를 구할 때, 자, 아래 거로 한번 해볼게요. AB를 M 대 N만큼 내분한 점이면 MN을 어떻게 해라? 자, 똑같이 두 번 분모 분자에 그대로 적으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좌표를 적어줄 때는 자, 선분 AB를 M 대 N인데 자, 좌표를 적어줄 때는 어떻게 적어라? 바로 거꾸로 적어준다고 했죠. 바로 B의 좌표 X2를 어디에? M에 곱해주고 A의 좌표 X1은 어디에? N에 곱해줘서 바로 네분점이기 때문에 각각 뭐 하면 되겠다?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이죠. mn 바로 그대로 적고 자, 좌표를 적을 때는 뒤에 있는 이 b의 좌표부터 먼저 적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 이 성분이 AB인지 BA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좌표가 바로 내분점의 좌표 x의 바로 점의 좌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 공식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7번은 바로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 1, 2, 1, 2를 각각 이렇게 분모 분자에 적어 놓고 자, B부터 A를 순서대로 B좌표 마이너스 2를 어디에? 앞에 곱해주고 자, A좌표 6을 뒤에 곱해준 다음에 각각을 뭐 해주면 되겠다? 분모 분자를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3이 되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2에다가 12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다?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A점과 B점의 내분점의 좌표는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3분의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8번도 마찬가지로 자, 똑같이 선분 AB를 이번에는 몇 대 몇으로 4대 3이니까 자, 4, 3을 적고요. 자, 분자에도 똑같이 4, 3을 적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뒤에 있는 좌표부터 읽어주면 되니까 B좌표 마이너스 2를 앞에 곱해주고 자, 6을 뒤에 곱해준 다음에 각각을 뭐 해주면 되겠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모는 얼마가 됩니까? 7이 되고요. 분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8에다가 18을 더해야 되니까 얼마가 되겠다? 10이 되겠죠. 따라서 AB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7분의 10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9번은요, 선분 AB 중점이잖아요. 사실 중점은 다른 말로 말하면 1대1로 내분하는 대분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지만 중점은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중점은 다른 말로 평균을 구하면 된다고 했죠. 저 6과 마이너스 2를 뭐 한 다음에 더해 준 다음에 무엇으로 평균을 구하니까 2로 나누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이 2가 바로 1대1이기 때문에 1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분자가 4가 되므로 2분의 2가 되겠네요. 2분의 4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바로 중점의 좌표는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중점은 이렇게 구하고 7번, 8번은 또 다르게 우리가 이 내분점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여러분들 풀 수가 있다고 했죠. 자, 그림상으로 봤을 때, 자, 이 A좌표와 B좌표를 보면 B좌표가 음수니까 왼쪽에 있을 것이고 자 A좌표는 양수니까 오른쪽에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얘를
1대2로 내분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A에서부터 한 칸이고 B에서는 두 칸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선분 AB를 전체로 봤을 때는 몇 칸으로 나누어라? 바로 3등분 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A에서는 한 칸, B에서는 두 칸이 되니까 바로 선분 AB를 바로 어떻게 1대 2로 내분한 점을 바로 구하라. 바로 이 좌표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분점 공식을 써도 되겠지만 우리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알잖아요. 그 거리를 어떻게 1대2로 내분하니까 바로 3등분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면 바로 이 한 칸의 길이를 먼저 생각해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 칸의 길이를. 그러면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바로 6에서 마이너스 2를 빼야 되니까 8이 되잖아요. 그죠? 이 길이가 8이 됩니다. 그 8이 되면 이 한 칸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바로 8을 어떻게 전체 세 칸 중에 한 칸만 차지하면 되니까 8에다가 얼마다? 3분의 1을 곱한 바로 이 한 칸의 길이가 3분의 8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따라서 A에서 시작한다면 6에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한 칸 가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3분의 8을 왼쪽으로 가면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6이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8이 되니까 3분의 18에서 3분의 8을 빼면 바로 얼마가 된다? 3분의 10이 된다는 것을 동일하게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아니면요, 마이너스 2부터 출발한다면, 한 칸이 3분의 8인데요, 몇 칸을 가야 되나요? 두 칸을 가야 되겠죠? 그러면 3분의 8을 몇 번 가지면 된다? 두 번 가지면 되니까 2를 곱해도 되겠죠, 그죠? 그걸 더해버리면 얼마 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에다가 3분의 16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는 3분의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6과 16을 더해주면 얼마가 되어서 10이 되잖아요. 따라서 3분의 10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러분들이 공식을 이용해도 되지만 때로는 이 AB 사이의 길이가 만약에 8인데, 자, 이 안에 있는 등분을 3등분을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4등분을 했다. 4등분을 했다고 하면 한 등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훨씬 편하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에 나오면 또 그렇게 한번 시도 한번 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여러분들 쉽게 또 내분점 공식은 누구든지 아는 공식인데 반드시 알아두는 것도 필수적이겠죠. 아시겠나요? 10번부터 12번까지도 마찬가지로 내분점을 구하는데요.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서 선분의 내분점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수직선에서 구하는 것과 원리가 똑같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어떻게 내분점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10번은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괄호를 두 개 치놓고, 맞죠? 자, 우리가 분수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분수 형태로 선을 먼저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쉼표를 적어 놔야 되죠. 왜냐? 앞에는 X좌표, 뒤에는 Y좌표의 네분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니까. 그럼 2대 1이니까 그대로 2, 1,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2, 1, 2, 1을 X, Y 좌표에 모두 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동일하게 거꾸로 B좌표부터 먼저 차근차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앞에는 쉼표 앞에는 X좌표니까 X좌표에 바로 이 B좌표의 X좌표부터 여기 3을 곱해주고 여기 뒤에는 이 A좌표의 X좌표인 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각각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y좌표를 할 때도 전 B의 y좌표인 얼마부터 마이너스 6부터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는 얼마
A좌표에 Y좌표인 2를 바로 곱해서 각각 더해주기만 하면 이것만 실질적으로 계산만 해주면 여러분들이 내분점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둘 다 모두 다 3분의가 되네요. 자, 6에서 5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고 11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12에서 2를 더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내분점의 좌표는 3분의 11, 3분,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한다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자,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자, 계산만 조심히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3대 5니까 3과 5를 적죠. 자, 그리고 여기도 3과 5를 적습니다. 동일하게 분모 분자에 3과 5를 먼저 이렇게 적어두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 뒤에 좌표부터 적어야 되니까 B좌표에 XY 좌표를 먼저 적어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는 3을 곱하고 여기는 자, 5를 곱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마이너스 6을 곱해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2를 곱한 다음에 각각을 뭐 해주면 되겠다? 더해주면 바로 네 번째 공식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은 분모가 둘 다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9에다가 25를 더하니까 9 더하기 25가 얼마죠? 바로 9 더하기 25가 바로 34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8에서 10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약분이 되나요? 약분이 되니까 자, 2로 약분하면 얼마 되죠? 4분의 바로 17이 되고요. 자, 여기는 8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중점의 좌표는 평균이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X좌표 두 개 더해 보세요. 8이잖아요. 8을 2로 나누면 얼마가 되고 그대로 4가 되겠죠. 자, Y좌표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4니까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중점의 좌표는 4,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중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각각 X좌표와 Y좌표에 무엇을 구해주면 된다? 평균을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3번입니다. 세 점이 주어졌고요. 그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A의 바로 점 A의 바로 좌표는 x1, y1입니다. y좌표는 x2, y2가 되고요. 자, C의 좌표는 x3, y3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삼각형 ABC의 바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무게중심의 좌표도 뭐다? 중점을 구하는 것처럼 뭘 이용한다? 바로 평균을 이용한다는 거죠. 자,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무게중심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삼각형에는 세 중선이 있잖아요. 그죠? 중선의 교점을 바로 무게중심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중선은 무엇이라고요? 중선은 한 꼭지점에서, 맞나요? 한 꼭지점에서 그 꼭지점이 바라보고 있는 그 대변에, 어디에? 중점에 바로 연결한 선을 바로 중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럴 때 여기에서 BC의 중점을 무엇이라 M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M이라면 바로 BM의 길이와 CM의 길이는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M 좌표는 어떻게 찾아내면 되겠습니까? 바로 BC의 중점이니까 점 B와 점 C의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중점이 되니까 평균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X좌표는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어 주고 Y좌표는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이 된다? 2분의 Y2 더하기 Y3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그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는 하나의 큰 특징이 있죠. 바로 무게중심의 이 좌표진은 어떻게 된다. 이 중선을 몇 대면 바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무게중심의 좌표가 되잖아요. 이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바로 점지가 이 선분 am을 2대 얼마로 1로 내분함으로 우리는 2대 1의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점지가 선분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우리가 내분점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X좌표를 구할 때는 일단 2대1이니까 2, 1을 적고 2, 1을 적는다고 했죠. 그죠? 그런 다음에 M의 좌표를 먼저 적어줘야 된다고 했죠. M의 X좌표 여기서 구한 2분의 X2 플러스 X3를 이렇게 2에 곱해주고 그리고 1에는 누굴 곱해준다? 바로 이 x1을 곱해주면 된다고 했죠. 이 식을 정리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2와 2가 뭐가 되어서 약분이 되므로 자 분모에는 3이 될 것이고 분자는 x2, x3와 x1을 모두 더한 게 되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삼각형 꼭지점에 바로 무슨 좌표를 x좌표 세개를 더해서 무엇으로 나눈 거 상으로 나눈 게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무게중심의 x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Y좌표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2대 1의 내분점이니까 2, 1을 적고 2, 1을 적어 놓은 다음에 자, M의 Y좌표부터 적으면 되니까 가에는 2분의 Y2 더하기 Y3가 들어가게 주죠. 따라서 2와 2가 약분이 되니까 바로 라는 뭐가 된다? 동일하게 3분의 Y좌표의 세개를 뭐해서 더해서 3으로 나눈 평균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따라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다시 한번 적어본다면 3분의 x1, x2, x3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어떻게 외워주는 게 더 좋다? 자, 꼭지점의 좌표에 세 개의 좌표의 평균이다. 그렇게 외워놓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점도 평균을 구하면 되고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도 평균을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4번, 15번입니다. 자, 다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무게중심은 보통 G라고 많이 쓰죠. 자, 그러면 X좌표는 2와 마이너스 1과 3인데 모두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바로 4가 되죠. 자, 모두 다 더한 게 4가 되니까 3으로 나누어서 3분의 4가 바로 X좌표가 되고 자, Y좌표도 모두 다 한 번 더 해보면 1과 0과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마이너스 3을 3으로 나누면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 자, 15번도요. 마찬가지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보면 x좌표는 x좌표끼리의 바로 평균을 구하면 되니까 자, 5에서 2를 빼면 3이니까 3을 3으로 나누면 1이 되겠습니다. 자, y좌표는 y좌표끼리의 평균을 구하면 되니까 3과 마이너스 5와 8을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6이 되니까 6을 바로 3으로 나누면 무엇이 된다? 2가 되어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첫 시간이었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B 단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